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어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네. 어떻게 현실을 반영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약간은 좀 뒤로 하고 판타지스러운 걸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모든 영화는 뭐 아무리 판타지든 뭐 마법 세계를 다루든 다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네. 네. 판타지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죠. 맞아요. 그렇게 말하기 힘든 거를 비틀어서 판타지로 할 때가 많으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현실에 굉장히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네. 슬픈 부분, 어두운 부분, 더러운 부분 이런 거. 이런 거는 영화로는 안 보고 싶어요. 힘든 일이죠. 너무 사실. 힘들어요, 네. 보는 게. 뉴스로 보는 것도 힘든데 그걸 영화로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영화 쪽에서 한번 좀 네. 변명을 드려보자면 아유, 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전혀. 예. 뉴스로 보는 것으로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서사로 풀어낸 영화로 본다면 거기에 누구누구 군, 누구누구 씨, 뭐 몇 세 이 정도로만 나왔던 그 인물들이 내부에 어떤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더 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날에는 그러한 영화들도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영화가 좀 뭐랄까 내가 잘 모르는 세계나 내가 안 살아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보여주잖아요. 네. 사실 그런 세상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보여주려고 영화 제작자들은 엄청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막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가장 독특했던 직업 설정 혹은 배경 네.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트론 아레스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화인데 이 영화가 트론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이제 리부트 편인데 이전에 트론 같은 경우에는 82년도에 영화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오락실에서 한창 우리가 뭐 갤러거나 인베이더 같은 그런 게임을 하던 시절인데 이 기억 못 하시잖아요.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많이 했죠. 그 다음엔 너구리죠. 그런 게임을 하던 시기인데 네. 이 영화에서는 그 80년대에 디지털 세계로 들어간 인간의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굉장히 진보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수십 년이 흘러서 지금은 반대로 디지털 세상에 있던 AI가 현실 세계로 몸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 지금의 어떤 3D 프린터기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오. 디지털 세계에 있는 AI가 현실에 나와서 최종병기 같은 활동을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이 설정도 독특하지만 네. 그 AI를 통해서 인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또 우리를 현실 앞에 앉혀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이었어요. 그 영화 뭐였죠? 그 파랗게 칠해가지고 나비족 나오고. 네, 아바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아바타도 보면 게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가상현실과 접목되는 이제 기술도 들어가고, 사실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아바타에서 이 나비족과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되면서 인간이 겪는 고민이나 갈등 같은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사를 압축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이제 식민지를 일구고, 또 인디안을 또 원주민들과 갈등하고 전쟁을 벌여서 지금까지 온 그 미국의 역사를 거기에 딱 우와. 압축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옛날 영화 생각납니다. 늑대와 함께 춤을. 그쵸. 케빈 코스트너. 네. 거기도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야, 역시 이재 기자님.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는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풍경입니까? 오늘 영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사람과 고기인데요. 아하. 제목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죠. 네. 10월 7일 개봉한 한국 영화고요. 무려 주연이 박근영 선생님, 장룡 선생님, 예수정 선생님까지 이 세 분의 연기 경력을 합치면 162년에 달합니다. 아니, 예수정 선생님도 젊은 나이가 아닌데 여기서 막내네요? 네, 완전 막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일단 주연 배우가 흔한 조합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왜 가져오셨습니까?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아주 현실 반영적이고 또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세 분의 배우의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대중매체에서 영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나 어떤 매체에서도 노인들에게 마이크를 잘 주지 않잖아요. 그러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이야기예요. 네. 이제 박근영 선생님이 연기하시는 형준과 장용 선생님이 연기하시는 우식이 폐지를 주어요. 같은 동네에서. 네. 근데 이 폐지를 줍는 것도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박스를 두고 이제 막 몸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아이고. 서로 알게 돼요. 근데 이 형준이라는 인물은 또 넉살이 좋고 친화력이 있어서 우식에게 먼저 다가가죠. 이제 차 한잔 하자고 자기 집에서. 그랬는데 이제 우식이 차 말고 밥 없냐고. 그러니까 배고픈 노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모두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고기를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도 고기 한번 먹어보자 오랜만에 그러면서 무전치식으로 이제 고기를 먹으러 다니면서 생활의 활력을 찾게 되고 또 그 이면에 있는 본인의 상처 그리고 과거와의 갈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야, 이거 설정이 재밌는데요? 그죠? 네. 네. 이 세 노인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소위 공감과 연대, 대화와 소통 이런 게 생기겠네요. 맞아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연대를 이뤄나가는 게 이 사람의 삶에서 외로운 노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어르신들이 대화할 상대가 없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뭐 담당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무전 취식 자체는 네. 사실 범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노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기 전에 음. 그렇다고 저러면 되나 이런 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가 쉽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 젊은 세대들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여요. 이런 늙은이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 번 세금이 나간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현실에 많을 텐데요. 이들이 무전취식을 하는 걸 잘 살펴보면 그래도 최대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원칙을 세워요. 고기는 삼겹살로, 소고기가 아닌 삼겹살로 각 1인분까지만, 술은 소주 한 병까지만. 그러니까 엄격한 원칙을 이제 세워놓고 그것도 엄청나게 잘 되는 맛집만 돌아다녀요. 우리가 그 정도 먹어도 타격을 안 받겠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만 돌아다니는데 그게 참 귀엽기도 하고 우프기도 해요. 일단 이들이 그 무전취식을 벌이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르신들이니까 사실 걷는 것조차 쉽지 않잖아요. 고기를 먹고 이제 들킬까봐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막 뛰어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뭐 또 노인네들이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보고 있으면 들키면 안 되는데 저분들이 안 들키고 배불리 고기 먹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무전취식이라는 것이 사실 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영화나 어떤 매체를 보시는 분들은 뭐 살인이나 테러 이런 강력한 범죄보다 무전취식 같은 경범죄를 훨씬 더 크게 느낀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일상과 맞닿아 있으니까 내가 실제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감각 때문일 텐데요. 그걸 조금 한켠으로 이제 치워놓고 이 노인들의 무전취식 그 모험기에 내 마음을 좀 준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할 수 없는데 응원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자연스럽게 응원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전취식을 하는 이유가 나의 뭐 또 이기적인 욕심이나 좀 뭐 더 배불리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가 고픈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노인 빈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정말 제 생각에는 거의 최초의 상업 영화인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빈곤하냐면 폐지를 1kg 이제 보물상에 갖다 주면 60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비탈길을 오르락 내리락 해도 2,000원, 3,000원 벌까 말까인 거죠. 그거 말고는 이제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혼자 밥을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노인들이 밥이랑
김치 정도만 두고 먹다가 이 셋이 이제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된 계기도 소고기 뭇국을 함께 끓여 먹으면서예요. 우식과 형준이 처음에 고기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소고기를 아주 조금 사다가 이제 소고기 뭇국을 끓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남자 노인 두 분이 어떻게 끓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야채를 팔고 있는 화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게 예수정 씨입니까? 네. 그래서 무랑 이제 파를 사면서 소고기 뭇국 어떻게 끓이냐 해서 한참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화진이 이제 끓여주면서 이제 따뜻한 국을 나누고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새삼 살맛 난다. 고기 맛이 참 좋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가까워지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고기라는 게 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쉽지 않네요. 이 노인 빈곤을 얘기하는 네. 그런데 그 노인들이 심지어 경범죄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네. 이 영화가 얼마나 성공적일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관객이 많이 드나요? 관객 수 어렵죠. 1만 명이 이제 갓 넘긴 상황이고요. 10,000명이요? 네. 그리고 사실 상영관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 그리고 실관람객 이제 평점을 보면 9.29점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영화를 주변에 이제 권하게 되는데 그런 관객분들이 상영관을 늘려달라는 해시태그 캠페인까지 이제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녹록치는 않지만 생명력이 없는 영화는 아니다. 분명히 길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관람객 평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네, 아주 높죠. 네. 자, 이 페이지를 줍고 또 길에서 채소를 팔고 이런 분들 사실 우리가 다니면 다 만나요. 맞아요. 다 보는 사람들이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리어카를 끄시는 분 폐지를 담고 막 이제 무단횡단도 하세요. 막 위험해 보이게 도로로도 막 가시고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 짜증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에서 노인분들이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어디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서 이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노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게 영화에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게 됐을까까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도 힘들고 나도 피곤한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일단 1차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은 짜증이죠. 근데 영화에서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찬찬히 따라가게 되다 보면 관객 입장에서는 그때 그분이 그래서 그랬겠구나라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는 1차원적인 한 면만 봤던 인물에 대해서 영화에서는 조금 더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 과정이 심각하지만은 않아요. 이 영화의 가장 좋은 점은 유머와 위트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무전지식기를 묘사할 때도 굉장히 엄청난 반지 원정대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꾸민다거나 아니면 또 이 두 분이 박스 하나를 놓고 싸울 때도 되게 좀 마음 아픈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려요. 막 아이처럼 싸우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분명히 심각한 순간들도 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화를 좀 웃으면서 볼 수가 있어서 마음 편하게 좀 관람의 결심을 좀 먹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고기를 먹으러 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친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네. 정말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 시대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화 제목이 네.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사람과 고기. 네. 너무 뚜렷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여러 가지로 읽힐 수 있는 결을 가진 제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기를 먹어야 하고 막 저희가 요즘에는 채식주의도 있고 고기 덜 먹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 한 점은 정말 정말 필요한 영양소인데 그런 의미에서 고기이기도 하고 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삶에 필요한 따뜻한 온기와 따뜻한 고기 한 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이 세 명의 노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죽으면 그저 다 고기 덩어리가 될 뿐인데 그럼 우리가 좀 스스로를 좀 더 측은하게 여기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건넨다라는 측면에서도 사람과 고기라는 제목이 정말 저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죽음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나오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사람과 고기였습니다. 6403님, 이런 신선한 시놉시스라니 새 원로 배우분들도 대본 읽고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노년기를 다룬 영화 중에 유쾌한 무전 취식은 처음입니다. 1145님, 사람과 고기라는 제목 자체가 날것, 꾸미지 않은 느낌도 들면서 우리 현재 삶을 방증하는 듯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노인이 될 텐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과 고기에 사람이라고 한 것도 인상적이에요. 노인과 고기라고 하지 않고 맞아요. 사람과 고기라고 한 거. 네, 그것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음악 함께 하시죠. 김창완입니다. 시간. 김창완의 시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히비스님께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성공 덕분인지 이렇게 원로 배우님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화로 예수정, 박근영, 장용 주연의 사람과 고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도 했지만 사람, 노인이라고 우리가 굳이 카테고리를 구분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에 대한 얘기지 않나 맞아요. 싶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 영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세대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결국 태어나서 누구나 늙고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아주 젊은 사람들도 곧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 제목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마지막을 홀로 맞이한 노인의 죽음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빈자에게도 부자에게도 모두에게 공평히 다가오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더 가혹하게 여겨지는 노년의 죽음이 있거든요. 그걸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 모두가 늙고 죽는데 서로가 서로를 좀 가여이 여길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 장용 씨가 연기하는 우식이라는 캐릭터가 힘들게 굉장히 가파른 이제 골목길을 이제 올라가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근데 그때 이제 다른 그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굉장히 빠르고 위험한 속도로 쌩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장현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리어카를 놓치면서 막 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가다가 그 오토바이가 멈춰요. 그래서 되게 건장한 젊은 남성이었는데 막 와요. 우식에게. 그러면 겁먹잖아요. 그리고 네, 관객들도 무섭죠. 긴장하잖아요. 네. 저기서 서로 싸우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노동자가 아무 말 없이 이제 리어카를 자기가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분도 1분 1초가 정말 다 돈인 시간이 그럼요. 돈인 분인데 엄청나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이 영화가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영화 안에서 노인과 청년 세대가 교차되는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 이 장면에서 감독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도 서로 이 정도로만 가엽게 여기는 것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장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 되게 인상적이네. 서로 이 정도만 인간적으로 대하는 거. 네.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사실 젊은 세대와의 그런 갈등을 얘기해 볼 때 젊은 세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세금을 내는데 그게 왜 저 노인들한테 쓸데없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안에서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 외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느 순간 멈춰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가 이제 거기에 한번 제동을 걸어주는 거죠. 한 번쯤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점에서 전 굉장히 좋았어요. 인상적인 대사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 정말 엄청난 대사가 나오는데 장용 선생님이 연기하는 우식이라는 캐릭터가 계속해서 그 무전시식을 고집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우리 그만하자, 들킬 것 같다. 이제 그만해도 될 고기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집착적으로 그걸 강요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늙었으니까 세상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다가 그대로 죽으라고? 라고 이렇게 막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착하게 된 이 개인의 사연이 이제 영화 안에서 나오는데 그걸 알게 되면 이 대사가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들을 한쪽 그러니까. 구석에 치워놓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도 보여주고 하지만 내 육체가 늙었을 뿐이지 마음만은 늙지 않은 노인들의 그 생각도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여기에서 굉장히 응축되었다가 한 번에 팍 터지는 감정이 엄청납니다. 어우, 여기 또 오늘도 이재 기자님의 소개 덕분에 이 영화 굉장히 네, 보고 싶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영화는 아무르인데요. 이제 노인들의 현실, 노인 빈곤에 대해서 사람과 고기가 다뤘다라고 한다면 아무르라는 이제 영화는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고립이 된다면 그들이 인간답게 존엄성을 유지하며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영화라서 골라왔습니다. 이건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영화는 굉장히 부유하고 평화롭게 노후를 보내던 노부부가 주인공이에요. 이 안느와 조르주는 성공한 음악가 부부인데 이들이 굉장히 좀 윤택한 노년 삶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 안느가 쓰러지면서 반신불수가 돼서 아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굉장히 아늑하고 호화롭던 아파트가 어느 순간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관처럼 조르주와 안느를 가둬버리는데요. 여기 안에는 그 와중에 치매까지 생겨요. 아이고. 그 멀리 사는 딸은 이제 가끔씩 찾아오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을 하니까 아빠와 또 갈등이 생기고 아내는 또 나날이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조르주가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왠지 선택이 굉장히 슬플 것 같은데요. 네. 슬프지만 엄청난 사랑을 담고 있는 행위이고 영화를 보시다 보면 나라도 내가 용기가 있다면 저런 선택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그 아파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요? 네, 거의 연극처럼 아파트에서만 머무는데요, 거의. 이 영화 초반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제자의 연주회 다녀오는 부부의 외출을 끝으로 집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침실, 부엌, 화장실, 욕실, 이 정도만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고립이 되어서 아픈 배우자를 둔 부부의 삶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이들 부부가 이제 감내해야 되는 고통은 오로지 두 사람 몫인 거예요. 자식이 가끔 찾아오지만 와서 울기만 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갈리은 부부가 이제 가끔 심부름 해주지만 그것이 다예요. 근데 이 조용한 집이 그 고통으로도 꽉 찬다라는 것을 이들의 동선이 보여주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또 간병해야 되는 가족이 집에 있을 때 이 필연적으로 좁아지는 노인들의 동선이 영화에 그대로 입혀집니다. 참 부유한 노인 부부, 부유한 가족, 윤택한 가족, 이 네. 사람들이 뭐 잘 늙어가는 그런 문제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한 명이 아프기 시작하면 뭐 부유한 거고 뭐고 아무 다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뭐 백만장자, 막 이 억만장자가 아닌 이상은 아무리 부유해도 아프기 시작하고 거동을 못하게 되면 내가 원래 살던 집을 떠나서 다른 시설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노인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되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미래이죠. 그러니까요. 요양병원이나 뭐 그런 시설에 가면 되지 않냐. 집을 떠나서 여길 간다는 것 자체가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느낌도 들 것 같고. 그렇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구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이게 그 아픈 당사자, 그러니까 와이프 안내가 아픈 사람인데 네. 아픈 당사자의 삶도 또 아픈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조르주의 삶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일이 되는 거죠. 모든 내일이 된다.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느끼셨나요? 저는 되게 영화를 보면서 사랑이란 뭐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아무르라는 제목이 그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에 이런 로맨틱한 제목이라니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언제까지고 사랑이 시간 앞에서도 같은 모습일 수는 없구나. 시간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하는데 특히 이들에게는 이제 평화로웠던 노년의 삶이 배우자의 병으로 처참히 무너지면서 이 사랑이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이러던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상대방에게 존중하고 존경심을 담고 선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섬뜩하리만큼 차갑게 하지만 사랑을 담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제목이 더욱 서글프게 느껴졌고 이 영화의 가장 좋은 점은 어쨌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인생의 어느 지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3747님 장수상회 그대를 사랑합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납니다. 사람과 고기는 웃으면서 나올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다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요? 네. 0951님 가을 무짓하는 저에게 문화시대는 치료약 같아요. 다양한 정보와 좋은 음악과 한석준님 공감 어린 목소리에 늘 큰 위로를 받아요. 이런 문자에 저는 또 위로를 받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네토크 양종현 감독의 사람과 고기 또 미하엘 하네케 감독의 아무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다워 인생 참 긴 것 같아 인생은 참 길어. 영화 아무르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아무르의 삽입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작품 번호 90번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